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 출근합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요즘 제주도 탑동 수박 빈티지 오픈시키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이거 이렇게 촬영할 여유가 없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최대한 하고 싶은 얘기 많았는데 찍고 안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텀이 길어졌습니다. 아무도 안 기다리셨겠지만 죄송합니다. 영상 보면은, 제 영상 보면 저 맨날 그 SVC 파란색 그 플란넷 셔츠 입고 나오잖아요. 전 그게 좋아요. 그래서 영상 보면 맨날 그것만 입고 있는데 진짜 맨날 그 옷만 입고 다녀요. 오늘 옷을 갈아입어가지고. 저 살찐 거 아시죠? 오늘 재보니까 86.7인가 그러던데 여기가 빵빵해요. 옛날에 82기 3kg만 됐을 때도 살쪘다 막 이랬는데 지금 비할 바가 아닙니다. 어저께도 바나나 하나 먹고 잤는데 그래서 86.7이에요 안 그랬으면 88이야 얼마 전에 주혜가 올렸던 그 쇼츠에서 그 구제와 빈티지 얘기하는 거,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댓글도 막 달려요. 근데 그게 이제 그걸 1분 안에 우겨 넣으려다 보니까 많은 이제 함의들에 대해서, 레이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못한 것처럼 보여서 이제 질문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길게 해보려고 해요. 이 얘기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종종 했었는데, 일단 쇼츠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빈티지는 가치가 상승하는 것, 구제는 가치가 하락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거를 제가 누구한테 들은 거냐, 이거 하나 하겠습니다. 창욱이 형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제가 생각해낸 개념이 아니고요. 7년 전에 창욱이 형이 저 가게 오픈하면서 이제 집중 쪽집게 가해 해줄 때 얘기해 준 건데, 진짜 맞다 형, 무릎을 탁 쳤죠. 이렇게 명쾌할 수가. 빈티지는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예외는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뭐 학회에서 뭐 땅땅땅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김창옥의 생각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100% 동의할 뿐입니다. 막 구제냐 빈티지냐 막 서로 싸우잖아요. 자, 이제부터 내가 정해줄게, 이건 빈티지고 이건 구제니까 싸우지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생각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빈티지랍시고 구제를 무시하는 일을 아주 싫어합니다. 오리지널 빈티지라고 막 추앙하는 것도 제 성격은 아니에요. 지가 그래봤자 옷이지 뭐, 이런 마음이 강하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저는 구제 키즈고요. 오리지널 빈티지를 추앙해서 그걸 컬렉팅하고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배경이,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내가 좋아하는 동묘 구제를 무시해? 구제가 졸라 짱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이 사람 진짜 옷 잘 입는다, 이 사람은 진짜 리스펙이다 하는 사람 중에 오리지널 빈티지를 그렇게 도가 지나칠 정도로 찬양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 신사수박에 오잖아요. 거의 이런 거야. 아싸 득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막구제를 입어도 기분 좋게 멋있게 입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전혀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자기한테는 그 오리지널 빈티지가 이제는 아무런 호기심을 주지 못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매그놀리아 미스에서 빈티지를 도매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그 사장님이 저도 많이 가르쳐주고 뭐 했죠. 뭐 그랬는데, 이제 첫 기억이 뭐냐면, 거기는 저희보다 좀 더 오리지널 빈티지를 좋아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티튜드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 이해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거래를 트기 시작했어요. 그래, 땅땅땅 우리 여기서 이제 거래해. 그리고 그래 수박아 내가 너 많이 가르쳐줄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 좋게 감사의 표현으로 그럼 제가 오늘 여기서 뭐 하나 큰 거 하나 사겠다 이렇게 했어요. 개파카를 처음 입어봤어요. 근데 그 단추를 이렇게 잠가 보려고 했는데, 여기가 원래 고무줄로 돼 있어서 오리지널들은 그 고무 탄성이 다 날라가 있잖아요. 쭉 잡아 당기면은 다시 안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 나도 알지. 근데 그걸 내가 그때 어떻게 알아? 하려고 하니까 막 잠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때 제가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아, 씨발 말을 하든지 처음부터 내가 단추 잠그는 데까지 막.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들이 좀 쌓였을 수도 있어. 물론 물건 파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해서 덜렁덜렁거리면 물건 제값 못 받으니까 당연한 건데. 아무튼 우리는 수박은 오리지널 빈티지도 좋아하고 리스펙하고 많이 갖고 있지만, 그거를 되게 우열한 존재라고 보진 않는다 이거예요. 값은 비싸더라도. 그래서 이제 뭐 구제를 영어로 하면 빈티지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좀 갈려요. 갈려. 구자가 오렐 구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데드스탁도 구제인 거야. 오래됐잖아. 그쵸? 근데 그거는 세컨핸드는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죠? 새 거야. 세컨핸드는 뭐예요? 택된 거잖아요. 택되고 누가 한번 입은 거. 그러니까 세컨핸드 중에는 진짜 누가 택되고 시착만 해본 새 거 같은 애들도 있고, 그리고 진짜 광산에서 광부들 입었던 리바이스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핸드는 개념이 엄청 넓죠. 여기에는 빈티지가 된 애들도 있고 그냥 구제 막구제가 돼가지고 의미 없이 사라진 애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고는 세컨핸즈보다 조금 더, 중고가 아니라 그 구제는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아주 1% 개념이. 왜냐면은 그런 데드스탁까지도 포함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하자면은 구제는 세컨핸드. 그래서 여러분 세컨핸드 샵하고 빈티지 샵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세컨핸드 샵에는 오리지널 빈티지도 팔 수 있죠. 근데 진짜 나는 빈티지 샵이야 라고 천명하는 곳에서는 유니클로나 자라 중고는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따문따 같은 데들이 우리는 빈티지 샵이야, 오리지널 빈티지만 좋아해. 그런데 90년대 폴로를 판다? 00년대, 10년대 폴로를 판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한 말하고 맞지 않는 거죠. 물론 라따문따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일본에 가서 세컨 스트리트에 가면은 막 빡센 오리지널 빈티지 뭐 나바오 뭐 그런 펜던트 다 있어요. 그러면서 슈프림도 있고 뭐도 있고. 거기는 야 우리는 그냥 중고샵이야, 우리는 세컨핸드 샵이야, 그러니까 다 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수박이 지향하는 게 세컨 스트리트예요. 그냥 중고샵. 여기서는 모두 팔 수 있고 모두 팔 수 있고 다 팔 수 있는데 개 중에 수박의 취향으로 골라서 팔 거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왜 이거를 좀 알아야 되냐면, 업자들도 이게 만약에 구제면은 구제에 맞는 프라이싱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빈티지면 뭐 빈티지에 맞는 프라이싱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서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0원 20,000원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이건 분명히 구제야. 가치가 하락하는 거야. 그러면 출시가보다 낮게 최소한 50% 정도는 매겨서 올려야 되는데, 이빨 까가지고 약간 빈티지인 척 해가지고 막 좀 비싸게 받는다고 한다? 이런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자기 마음이지만,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좀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샵들도 보면은 이제 분명히 나누죠. 라따몬따 같은 데는 좀 오리지널 빈티지 샵이 맞고, 그리고 수박은 사실 수박 빈티지라고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수박 세컨핸드 샵이 맞아요. 요 중간에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한 우니쿠 정도 되지 않나. 우니쿠나 옴니피폴이나,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빈티지한 것들이 많이 갖고 있고, 저희가 조금 더 최신 것들까지도 소화하는. 우니크에서 발렌시아가 트리플 S 팔면 이상하잖아요. 수박에서는 그 중에 어떤 컬러는 팔만 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가치가 상승하는 거. 근데 막 이런 거 있어요. 라프 시몬스나 해밀틀랜 같은 애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올드카 같은 경우도 30살은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치로 따졌을 때는 가치가 상승하냐 하락하냐로 보고, 짬으로 봤을 때는 1년부터 한 29년까지는 보통적으로 세컨핸즈로 봐요. 그리고 30년부터 99년까지를 보통 이제 빈티지로 보고, 100년 넘어가면 앤틱으로 보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100년 넘어간 애들 중에는 클래식 앤틱으로 쳐줘야 되고,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은 빈티지나 모던으로 쳐줘야 되고, 최신에 있는 애들은 이제 뭐 세컨핸즈나 컨템포러리로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빈티지다 딱 가면은 이제 100살부터 30살까지 요 정도를 보는 거죠. 올드카도 그래요. 근데 저희는 앤틱으로 가는 거는 조금 조심하죠. 그거는 조금 물건들이 모던한 맛이 거의 없고, 좀 르네상스의 어떤 화려한 느낌이 많고. 근데 사실 정확하게 우리가 뭐 조선의 기물들을 얘기하는 건 그건 조선 앤틱이죠. 저희가 그냥 조선 빈티지라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코리안 빈티지라고 하긴 하지만, 이 나이로 정확하게 따졌으면은 앤틱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코리안 빈티지가 없는 이유는, 저는 이제 일제강점기랑 그 6.25 전쟁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뭐 다 작살났으니까 있을 게 없잖아요. 어저께 서촌에서 그 행복 작당 서촌이라는 그런 전시가 있었어요. 그거 행복을 나누는 집이었나, 무슨 잡지였던 것 같은데, 어떤 그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꼭지를 학각꽃이라고, 이제 수박 빈티지의 감도나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3인방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뭐 창호경이고, 두 번째가 바버샵의 빛과장님이고, 세 번째가 이 학각꽃의 은석영인데, 은석영은 잡지사 남성집 편집장까지 하고 나와가지고 뭐 컨텐츠 작업하는데, 형이 이제 서촌 퍼니처라는 걸 만들었어. 이게 뭐냐면은 가상의 가구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70년대 전후에 그 미드 센츄리 모던 가구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지금의 보르네오하고 완전 다르지만, 보르네오도 있었고 사믹 퍼니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코리안 레트로를 수집하는 사람들 중에 보르네오랑 사믹 퍼니처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약간 상상하면서 모티브로 해가지고 가상의 브랜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그 정도밖에 없어요. 이 코리안 빈티지라고 하는 게, 그 시절의 것들이. 헌트 하긴 사실 조금 애매해요. 빈티지를 쳐주기까지는 조금 뭐가 부족해. 나이도 부족하고 이제 막 들어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30살이라고 정해놓으면
93, 4년도에 나왔던 제품들은 이제 막 가장 막내급 빈티지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리 90스가 이제 빈티지가 되는 거죠. 원래는 90스는 그냥 세컨핸드였는데, 왜냐면 이게 안 되니까 얼리 90스는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나이.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올드카도 이제 90년대 초반 정도는 껴주고요. 사실은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차가 제가 타는 랜드크루저가 2003년식인데 이거를 올드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죠. 근데 저는 요 정도가 좋아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타는 제 프라이드가, 그거는 이제 올드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올드카 가려면 80년대에 가야죠. 80년대 가야죠. 아무튼 이거를 패션으로 다시 정의하자면, 시간을 저는 똑같이 100년 100살 된 애들은 이제 클래식, 그 다음에 90년대 전후, 그러니까 빈티지가 되냐 안 되냐 요 기점에 있는 애들을 모던, 그리고 2010년도에 어떤 무드가 있거든요. 그때 Y2K부터 그때쯤, 거기를 저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보고, 실제로 그때의 어떤 문화예술의 어떤 화두가 포스트 모던이었어요. 근데 그 포스트 모던도 포스트 모더니즘 다 상대적인 거죠. 나는 뭐 성적 취향이라든지 이게 좋은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모던에는 옳고 그름이 있었어요. 이건 맞는 거고 이건 틀린 거야. 아버지가 집에 가장이고 엄마는 살림해야지, 이런 게 있었는데 포스트 모던에 와가지고는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그거 왜? 나는 이건데 뭐야, 그거 다 상대적이잖아. 그러니까 절대가 없어지는 시절인 거죠, 개념적으로는. 근데 저는 패션에서도 그 포스트 모던의 어떠한 그 주류 성향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포스트 모던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의 현재가 포스트 모던보다 한 10년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정리하는 게, 옛날에는 막 50년 70년씩 이렇게 뚝뚝 자를 수 있었는데, 뒤로 오면 뒤로 올수록 너무 빨리 바뀌니까 5년 단위로 자를 수도 있고 1년 단위로도 자를 수 있고 10년 단위로 잘라도 당연히 되는데, 그거 이거 이렇게 하면 너무 둔한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저번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패션은 그렇게 나눠요. 100살부터 이제 90스까지, 그러니까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약간, 아니다, 그거는 말고 일단 100살 전후는 클래식, 그리고 90년대 전후는 이제 모던, 2010년도 전후는 포스트 모던, 그리고 현재 2024년 여기를 컨템포러리, 즉 현재인 거죠. 그렇게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제가 봤을 때 이제 90년대에서 00년대 사이의 폴로니까 이제 모던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게 태어난, 이 브랜드가 출시된, 이 옷이 출시된 연도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로는 지금 2024년에도 90년대 무드를 계속 내놓죠. 지금 나오고 있는 제이크루도 마찬가지예요. 제이크루, 그 노아의 디렉터인 그분이 그 90년대 무드를 재현하고 있잖아요. 그건 모던인 거죠. 걔는 컨템포러리가 아닌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픕니다. 그때 또 질문은 누가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외국 오래 살았는데 세컨핸즈고 빈티지고 잘 구별하지 않는다. 다 구별합니다. 업자들 다 구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자기가, 저도 포함해서 자기가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견이나 정보를 이렇게 공유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 살짝 이렇게 험불한 자세로 죄송합니다. 업자한테
그러니까 전공자한테 비전공자가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다 구별해요. 일반인들은 안 구별할 수 있지. 뭐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 뭐 안 구별할 수도 있죠. 근데 패션 씬에서는 무조건 다 구별하고요. 세컨핸즈 가게랑 빈티지 샵은 많이 다릅니다. 네, 물론 그거 다 맞는 말은 다 그렇진 않지만 그 뚜렷이 구별하자면 그래야 돼요. 세컨핸즈랑 빈티지는 다르고요. 그리고 막 이런 거예요. 빈티지면 뭐하냐, 나한테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암만 세컨핸즈고 암만 구제라도 나한테 의미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면 그게 빈티지 아니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의를 사회적 정의와 개인적 정의가 있다고 봐요. 이게 소셜리가 있고 퍼스널리가 있는 거예요. 소셜리는 리바이스 50년대 40년대 501 생지 셀비지가 빈티지예요. 그게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그거 왜 그거 5천만 원씩 주고 사는 거야? 나한테 아무 의미 없는데, 나 이거 보고 심장이 떨리지 않는데. 근데 있잖아, 이거 90년대 때 우리 큰 이모가 미국 갔다 오면서 정렬이 축하한다, 중학교 입학 축하한다 그러면서 사다 주신 건데 내가 너무 잘 입었고 나한테는 이게 최고의 빈티지야. 그 일리 있잖아요. 나는 이게 좋아. 일리가 있잖아요. 나한테는 이게 빈티지야. 근데 이거를 누군가한테 팔려고 했을 때 저한테는 졸라 짱이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내세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남한테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퍼스널리, 그러니까 개인적인 빈티지 정의니까. 근데 사회적인 빈티지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수박 빈티지를 시작할 때 그래 알았어, 그 오리지널 빈티지 좋은 거 알겠어, 40년대 졸라 짱인 거 알겠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나한테 아무런 그 유년 시절의 추억과 향수와 가슴 떨리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나는 씨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건 아니고, 그러면 포션을 좀 줄이고, 이렇게 사람이 극단적이게 만들잖아. 그건 좀 줄이고, 대신에 예를 들자면 그때 내가 어렸을 때 그 프라다 아메리칸 컵 그거 한번 꼭 신어보고 싶었고, 우리 학교에서 잘 나가는 형들만 신었던 건데, 근데 이게 또 현대미술관에 또 전시까지 되어 있고 지금까지도 동일한 디자인으로 계속 나오고, 어떤 씬에서 이걸 수집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짱이네. 근데 이거 해봐야 지금 많이 먹어봐야 20살 25살인데 이게 97년에 나왔거든요. 빈티지는 아닌데 이거 우리 가게에서 팔아도 될까? 여러가지 될 것 같은 게 있는 거야. 여태까지 이 디자인적으로 아주 대단한 디자인이고, 그거의 증거는 아직까지도 동일한 디자인으로 조금만 달라져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매니아가 있고 컬렉터가 있다는 거, 그리고 나한테도 유년의 추억이 있다는 거, 다만 나이가 좀 젊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게 빈티지 아니야? 아직 젊지만 영블러드 같은 거지. 야, 그러면서 살짝 끼울 만한 명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빈티지 정의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을 개인적 빈티지 정의에서 좀 메꿀 수 있는 것들은 그 경계선에서 이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샵에서는 개인은 아무 상관없고, 개인이야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전시를 할 거면 나랑 아무 상관없는, 내가 40년대 광부에 탄광에서 나온 그 리바이스가 무슨 사양이야. 우리 큰 이모가 사준 그게 짱이지. 그러면서 액자에 걸어놓으면 그건 무슨 상관이야, 자기 방에. 근데 매장에서 놓고 팔 거면, 값을 정확하게 받을 거면은 그렇게는 안 된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회적 정의와 개인적 정의가 있는데, 진짜 혼자 자기 방에서 수집하고 하는 거면 개인적 정의면 충분하고, 이거를 전시하고 판매하고 사람들을 설득할 거면은 개인적 정의로만은 절대 안 된다. 그럼 사기꾼밖에 안 된다. 근데 사회적 정의로만 가면은 너무 건조하다. 이빨을 까는데 한계가 있다.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왜냐면 자기가 그게 없으니까. 이게 1세대고 얼마나 레어하고, 이런 이야기보다도요,
이게 막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가 딱 들어갔을 때 힘이 생기거든요. 우리 아빠가 있던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좀 너무 뭐라 그러지, 뻔한 얘기지만 옛날에 무슨 저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무슨 책을 읽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애가 신발이 닳아서 새 신발을 부모님이 사준 거야. 근데 이 너무 좀 오글거리는 얘긴데, 정말 수고하고 네가 나를 좋은 데로 많이 데려가지고 버리려니까 애잔한 거야. 그래서 그걸 깨끗이 빨았어. 아빠랑 같이. 아빠 가끔은 깨끗이 빨려가지고 착 해가지고 집에 딱 전시를 했어. 거기다 뭐 전시품명 고마운 친구, 내 운동화,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저는 기억이 나는데, 왜 살면은 그게 조금 싫은 거예요. 무슨 좀 억지 같고 너무 좀 유치하게 느껴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좀 진부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소중한 게 그런 거예요. 운동화 내가 깨끗이 빨아가지고 갖고 오면 그건 그냥 구제일 뿐이잖아요. 이게 어떤 디자인적으로 유의미한 것도 아니고, 이거를 컬렉팅하고 이거에 매니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만 나한테만 의미 있는 거다. 그거는 집에서 잘 보관하시고 전시하셔라. 빈티지 매장으로 갖고 나오실 수는 없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좀 이 나이를 다시 한번 좀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월반한 애들이 있어요, 빈티지계에서. 예를 들자면 프라다로 인수되기 전에 해밀턴 랭이나 아니면 라프시모스 초기, 얘네들은 갑자기 월반을 했어. 한 20살 조금 더 먹었는데, 90년대 후반 이쪽인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진급을 못하는 애들은 그냥 구제로 남는 거고, 나이를 좀 덜 먹었는데도 월반을 해서 빈티지의 반열에 오른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예가 라프시몬스 초기 시즌과 해밀턴 렉, 프라다로 인수되기 전에. 걔네들은 아카이브라는 그런 걸 이름을 획득하면서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에 팔리죠. 막 1000만원 그냥 갑니다. 그쵸. 카니에가 입고 나왔던 그 해밀턴 랭 MA1 그거 얼마일까요? 지금 한 3,000원 할까요? 프린트 막 돼 있는 거, 그냥 알파에다가 찍은 거 있잖아. 오늘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입니다. 빈티지가 뭐고 구제가 뭐예요? 이런 거 몰라도 되잖아요. 휴일이지만 출근합니다. 할 말은 다 끝났지만 그리고 여러분, 빈티지샵에서는 득템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그 가치를 다 알고 선별해 온 거니까. 근데 구제샵에서는 득템이 가능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저는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 빈티지샵 잘 안 가요. 그래, 알겠어. 이거 너네 그런 기출문제 잘 푼 거잖아. 알았어. 의외가 전혀 없네. 와, 이걸 판다고? 이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샵들을 볼 때 좀 중요하게 능력치를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네 큐레이션이구나. 이거 어디에서 본 큐레이션이 아닌데, 이거 네가 미는 거구나. 수박에서 했던 거야. 저는 프라다 아메리칸 컵, 그리고 까르띠에 탱크 많죠. 올드갭 이런 거. 아마
지금 많이들 다른 빈티지샵에서 팔고 있는 뭐 특히 뭐 미제 리바이스 90년대 물론 저보다 먼저 한 사람들이 있지만 저도 보고 베낀 거지만 무의식적으로도 프라다 아메리칸 컵은 전혀 진짜 저희가 처음인 것 같고 이거 되게 볼륨감 있게 큐레이션 하고 싶다 라고 한 건 진짜 수박이 처음인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물론 그걸 저는 되게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능력치가 있는 샵을 조금 리스펙해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저는 이제 파인애플 사우나 같은 규선회 같은 데를 되게 신선하게 본 거죠. 얘 진짜 대단하다. 기출 문제를 잘 푸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것도 자기네들이 정한 컨셉이니까 뭐 이렇게 막 이럴 건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복습하자면 빈티지를 정의할 때 모두 그냥 일반적인 정의, 사회적으로 내릴 수 있는 정의가 있고 개인적으로 내릴 수 있는 정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내릴 수 있는 건 자기의 어떤 추억이죠, 사실은. 그걸로만은 뭘 할 수 없다. 그리고 시대에 구분한 것들 100살, 30살. 그래서 100살 넘어가면 앤틱, 30살 넘어가면 빈티지, 30살 안 되면 세컨핸드. 패션으로 나누자면 100살 넘어가면 클래식, 이제 30살 전후가 모던, 그리고 20살, 10살에서 20살 전후가 포스트 모던, 그 다음에 지금이 포스트 컨템포러리. 그리고 가치가 상승하는 거, 가치가 하락하는 거. 근데 30살 안 된 애들 중에 가치가 상승하는 애들이 있더라. 요즘 얘기로 하면 이제 피인데, 피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라프시모스 초기작 그거 막 1000만원씩 주고 사면서 피 붙었네 이러진 않잖아요. What? 빰빰빰빰빰빰빰빰. 오늘 날이 덥네요. 제주도 탑동에 수박 빈티지가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주도 오시면 꼭 한번 들러주세요. 거기에 정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 모시고 왔고요. 인테리어도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 해주셨고, 우리나라 블루보틀 작업하시는 팀에서 해주셨고, 저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만 와주시면 됩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빠람. 음악적으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도. 저는 이제 뭐 GD나 빅뱅 이런 거는 포스트 모던의 느낌인 거고, 그쵸? 모던, 캐주얼 이런 애들은 이제 90년대 나왔던. 자, 안녕하십니까? 출근 완료. 여러분도 이 소리 들으셔야죠. 저 퇴근할 때 이 소리가 저희 아파트에 울리거든요. 저희는 지상 주차장밖에 없어서 오래된 아파트라. 그러면 저희 집 개가 베란다로 와가지고 이 소리를 듣고 제가 올라올 때까지 이제 현관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하죠. 진짜 두 팔로 이렇게 뛰어요. 미친듯이 뜁니다. 그래서 그 창욱이 형이 그러잖아요. 신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인간을 대하는 거는 개밖에 없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